예산안 협의 2+2 어제 이어 오늘 2차 회의를 2시 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속개할 예정입니다. 속개에 앞서서 우리 성일정 의장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산안이 지금 한치 앞을 쳐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여야가 함께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에서 대승적인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예산 협조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감액이 펜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박정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정됐었던 예산들입니다. 거의가. 그로부터 올라간 게 인건비 정도 올라가 있는 것들이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액의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선거로부터 받은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올해에서야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짜서 집행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는 책임을 맡은 쪽에서 이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또 결정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 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었을 때 저희 당이 비교적 잘 협의를 하고 협조하고 했었던 지난 5년간의 또한 실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반대도 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가면 늘 여당이 살림을 맡아서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야당할 때 많이 협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오늘 또 2+2가 마지막이고 오늘 그래도 결론이 내야 원내대표님들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환 정책의장님하고 또 박정 간사님하고 저희 넷이 좀 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국회 운영과 또 내년도의 살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책임 정치 말씀을 하셔서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 정치를 하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해서 책임 정치를 하려면 그거부터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의 거취는 거취대로 이렇게 하는 게 책임 정치의 시작 아닐까. 정부 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까 이게 정말로 책임 정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부터 조금 각각 판단할 수 있도록 룸을 좀 열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예산의 승인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다수 야당으로서 저희도 그 승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기에 여당이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될 소위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초부자 감세를 하다가 곧바로 철회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IRA법에서도 보십니다만 사실상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부자 감세를 하면서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국회에서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일정 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오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또 추가 협의 부분은 내일부터 할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그 부담의 짐을 좀 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게 해드려서 아주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과 또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 이 감액이 마무리가 되고 곧바로 또 우리 예산의 바로 수혜자이고 수요자인 우리 국민들의 민생예산,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측에서 요구하는 이 예산안들이 얼마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이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된다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예산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대개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 경비들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 활동비, 또 감사원의 이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조직이 존립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경비다. 이러한 경비는 지난 5년간에도 계속 편성되어 왔었고 인정되고 그 규모와 동등 또는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또 좀 금액이 큽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자기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큽니다. 또한 이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 서민들을 위해서 역세권 주택, 또 청년들께 저렴한 원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서 반영되지 못한다면은 우리 청년들의 이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일이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원전 산업의 수출 지원 또는 신기술인 SMR의 기술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 또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하고 지원돼야 할 예산이라는 부분도 수차례 말씀을 불구하고 오늘로 2+2 협의체는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원내대표단의 시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8일이나 9일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셨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이 꼭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풀네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힘과 더불어 예산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당명에 걸맞게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협의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를 전부 다 가져가려면 안 된다.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 한 적도 없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아주 재미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뜯어놓고 보면 여야가 별로 그렇게 날카롭게
대척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민생 예산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 예산 전년도보다 한 11%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 배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느라고 애를 썼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 아마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 6조 정도 올리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동안 쭉 공공임대를 5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전 정부도 해왔고 5년 평균이 16조 7천억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낸 게 16조 8천억이에요. 1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액수가 늘었고, 평균이 그런 거고, 전년도에 전년이나 전전년도 전년도에 비해 보면 올해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계승을 하고, 또 그 전 정부도 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승을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완만한 곡선 속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아까 이철규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자기 집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나름대로 좀 더 안락하고 또 꾸미고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한 분양, 역세권 분양 이런 거에 좀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청년들을 여야 상관없이 지원하고 또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여야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게 간도 쓸개도 손상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올 여름에 관악구 등에서 그 반지하 가구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도 계신데, 반지하에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려면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지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럽의 임대주택 평균이 전체 주택 가구의 한 2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소위 영구임대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더 높여야 되는 게 또 한편의 숙제입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저희가 2+2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